그래서 기출 강의 이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한 5주나 6주에 걸쳐서 그다음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 주에 한 2과목이나 3과목 정도, 2과목이나 이제 3과목 정도로 그다음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다음에 뭐 이제 올해 1, 3학번의 경우에서 그다음에 1, 2학번의 그 시험 범위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볼륨을 좀 낮춰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부과하게 되는 게,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가 그다음에 1, 3학번과 관련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 중에서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1학년에 대한 게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 수준은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지도서는 지도서 강론의 경우는 우리가 쉽게 해서 이제 지도 강론은 지금 그다음에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해당이 되는 1, 2학년 부분만 좀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총론하고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그래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새롭게 신설이 되는 게 안전한 생활이 그다음에 새롭게 신설됐고, 그다음에 국어하고 수학 정도가 그다음에 제시가 됩니다. 좀 올려야 되겠네, 다시. 그래서 총론하고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국어 수학인데, 그래서 지금 지도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즉 교과서가 지금 없어요. 교과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오긴 좀 어렵고, 내용이 구체화되긴 어렵고, 있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정도만 다음에 보면 되는데, 그래서 국어 수학은 지금 교과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다음에 국어 수학에서 2015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총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다음에 뭐 올해 나올 수 있는 게 안전한 생활에 대한 부분은 뭐 거의 출제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안전한 생활이. 그래서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안전한 생활은 1학년의 경우는 그다음에 1학년의 경우에서 시간 배당에 64시간이 배당이 되어 있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64시간으로 배당이 되고, 다음에 체험 중심으로 다음에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토의 토론이라든지 현장 학습이라든지 같은 직접적 간접적인 체험 활동, 체험 중심으로 이끌어간다는 이 용어 자체를, 체험 중심의 용어 자체를 물어볼 수가 있고, 64시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잠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창의 체험 활동의 경우는 시간 배당이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그래서 3, 4학년, 5, 6학년은 다음에 동일하게 204시간입니다. 204시간으로 동일하고, 다음에 1, 2학년은 여기는 64시간이 이제 포함이 돼서 다음에 336시간. 다음에 336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64시간이 안전한 생활에 다음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안전한 생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특징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국어 수학은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만 제시되기 때문에 뭐 교과 장면을 끌고 와서 문제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뭐 1, 2학년 걸로 본다면은 2009 개정을 이제 다음에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다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뭐 시험 보면 거의 동일하다 봐야 돼요. 동일한데 이 알파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다음에 안전한 생활이 신설되는데, 안전한 생활은 이거는 이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처럼 교과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 아니고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1년에 336시간,
이상하는 거는 되는데 미달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작년에 나왔던 최소 수업 시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그다음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목차 앞에 2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하고 그다음에 3페이지.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면은 뭐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뭐 왼쪽 2페이지 보면은 서답형 기출 문제의 경우는 첫 번째는 뭐 기본적 이해를 그다음에 평가하는 문항이 그다음에 제시가 됩니다.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그다음에 교사 방법, 그다음 평가에 대한 게 뭐 1번 같은 경우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 계승의 관점인데 08학번 이전, 09학번부터 이제 서답형으로 바뀌었는데 08학번 이전에 주관식, 객관식, 논술형, 중등 교육론 문제에서 다루어진 게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다음에 반복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뭐 국어의 프로토콜 분석 같은 경우도 보면은 프로토콜 분석법 같은 경우도 05학번 이전에 출제가 됐던 게 10학번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로토콜 분석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게 뭐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게, 벌써 과정 중심의 지도도 뭐 엄청 나왔는데 07학번 나왔던 게 11학번 때 나왔고, 도덕과의 소크라테스식의 문답법, 개념 분석 모형의 원형의 소크라테스 문답법에 대한 게 05학번 이전에 또 객관식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1번 같은 경우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크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은 이게 수시 개정 체제로 그다음에 바뀌면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항상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이 반영이 돼서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이 그다음에 반영이 돼서 이제 그때마다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국가수준 교육과정 하면은 구성 요소가 다음에 성격, 목표, 내용, 다음에 교사 방법과 평가로 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표, 내용 체계표에 있는 하위 요소가 바뀌는 거고, 그 하위 요소에 따라서 그다음에 강론이 이제 따라서 이게 지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교육과정 바뀌면은 뭐 내용 체계가 변한 건 동일한데, 근데 각 교과의 기본적 틀에 해당되는 각 교과의 틀인 개념 자체는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페이지는 1번 같은 경우는 다음에 내용이나 교수 방법 평가는 다음에 바뀔 수가 있는데, 뭐 하위 요소를 물어보면 이런 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는데, 다음에 주요한 개념, 각 교과의 개념 자체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그래서 계승의 관점이라고 했던 게, 다음에 프로토콜 분석법, 과정 지도, 소크라테스 문답법, 사회과 논쟁 문제 수업 모형도, 다음에 사회과 논쟁 문제 수업 모형도 05학번, 07학번들한테 나왔던 게 11학번 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 직접 비교, 과학과 미술과 로헨펠드도 객관식 나왔던 게 10학번 때 나왔던 거고, 음악과 데치타의 경우도 05학번 논술에 나왔던 게 지금 11학번 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에 그다음에 프로토콜 분석법부터 데치타까지 이거는 교육과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개념이니까, 이런 개념이 그다음에 지금 반복적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09학번 때부터 제시가 되는 게 서답형을 얘기를 하고, 05학번부터 08학번 때가 1차는 객관식, 2차는 교과 논술, 그래서 그 전에 04학번 때는 주관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객관식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13학번이라고 하면은 지금 09학번 때부터 여기에 있는 것도 뭐 강조가 되긴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다음에 05에서 08,
얘는 객관식이나 교과논술에서 언급된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범위는 많은데 문항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문제의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봐야지. 뭐 작년 1, 2학번 때 사회과에서 의사결정 학습이 나왔는데 올해도 또 의사결정 학습이 나오면은 그게 좀 신선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에 있고, 그러니까 객관식이나 교과논술 0학번에서 08학번 때 있는 여기는 개념, 여기서 다뤄지는 개념이나 용어 같은 경우를 잘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교과 교육론, 그러니까 교과 교육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거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내용들도 다음에 다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311페이지 봅니다. 311페이지 수학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다음에 31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지금 공부학번 이후에 해당되는 서답형만 보면은 여기는 서답형만 보는 거는 이거는 크게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기출 문제 볼 때 기출 문제 형식이 있고 이제 내용이 있어요. 형식을 뭐 틀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형식과 내용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형식이나 틀은 공부학번 이후의 문제가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08학번 때까지는 내용이나 개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형식은 09학번 때 이후부터의 형식을 거의 따르는 거고, 물론 나왔던 게 뭐 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주된 개념은 전통적으로 각 교과에 전통적으로 강조된 개념은 08학번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09학번 때 거만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311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걸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311페이지 두 번째 문단 2번 문제 311페이지에 하위문항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1, 1학번 문제입니다. 쌍가루 2번에 보면은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수학의 특성입니다. 수학 특성을 물어보는데 니은번은 공통의 속성을 뽑는 겁니다. 공통의 속성을 뽑아내는 게 이제 추상성에 해당되고, 디귿번은 관념의 세계에만 존재한다라는 건 이상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에 이게 추상성과 이상성이라고, 다음에 이게 총론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총론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건데, 다음에 이 문제도 이미 예전에 나왔던 건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347페이지 봅니다. 347페이지 같이 한번 보세요. 다음에 347페이지의 8번 문제. 다음 글이 설명하는 수학의 내용 특성. 이질적 요소는 버리고 동질적인 요소만 추출한다. 자, 이게 지금 다음에 첫 번째 추상성에 해당됩니다. 이게 예전에 개것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47페이지하고 그다음에 311페이지 보면은 311페이지에 쌍가루 2번이 같은 문항에 해당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8번 문제 다음 글이, 그러니까 347페이지 8번에 다음 글 설명 수학의 내용 특성, 이게 6차 때 문제였어요. 이게 6차 교육과정 때 문제인데 그게 311페이지에 쌍가루 2번에 09 개정교육과정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많아요. 보면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47페이지 8번 6차인데 6차 교육과정 때는 이게 추상성이었는데 2009에서는 이게 이상성으로 바뀔 리는 없잖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번 같은 이게, 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6차 교육과정부터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8번 문제도 그때 강의를 했을 때도 그다음에 그 6차 때인데 그게 지금 311페이지 보면은 2009에서도 지금 똑같이 대한 내용이 제시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수학과의 이제 각 교과의 개념이나 용어이기 때문에 개념이나 용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그다음에 뭐 지금 추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추상성하고 뭐 이상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09 그다음에 이게 6차 때도 추상성이었었고 2009 개정에서도 이제 추상성, 이상성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뭐 추상성이었던 게 이상성으로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내용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건강활동, 도전, 경쟁, 표현, 여가활동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내용 영역 같은 경우는 변화가 되는데 주된 개념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왔던 뭐 로헨펠드도 마찬가지인데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학자의 로헨펠드도 6차 때도 창의성 중심이었었고 공부 개정도 창의성 중심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전에 나왔던 개념의 용어는 눈여겨서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만 더 보면은 다음에 319페이지 한번 보세요. 319페이지하고 339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봅니다. 319, 339를 같이 한번 보면은 319의 쌍괄호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활동을 지금 기억 활동을 쓰라는 건데 나에 알맞은 용어를 사용해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19페이지 쌍괄호 1번이 작년 1, 2학번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하고 339페이지 21번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39페이지 21번이 04학번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39의 쌍괄호 세 번째 활동 3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관계적으로 이해 도와줍니다. 관계적인 스탬프 관계적 이해인데 기억에 들어갈 말을 니은에 들어갈 수학용어를 포함해서 쓰는 겁니다. 니은에 거기 보면은 니은의 높이에서 밑에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바로 평행사변의 넓이입니다. 이게 등적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339페이지 쌍괄호 3번에 니은에 들어갈 말이 평행사변형 넓이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 넓이를 이용해서 다음에 구하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21번에 339페이지 21번에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어요. 이 용어가 다시 한번 앞으로 319페이지 쌍괄호 1번에 그다음에 나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을 때 나에 있는 용어가 바로 밑변과 높이입니다. 그래서 쌍괄호 1번에 그래서 밑변과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밑변과 높이. 쌍괄호 1번에 밑변 높이라는 용어가 339페이지에 21번에 활동 3번 박스 안에 밑변과 높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라는 용어를 잘 다음에 기억을 했을 때, 그러니까 04학번 문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도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넓이 구하는 게 04학번 때 나왔던 게 1, 2학번 때 지금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13학번 문제라 해서 이 문제라고 해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1, 2학번에 있는 게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지.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예전 거를 다음에 힘들더라도 이제 다음에 보는 게 지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로 얘기가 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교재 해설지의 1341페이지 한번 보세요. 1341페이지에 다음에 1341페이지에 1341페이지에 해설 2번입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 장면입니다. 그다음 해설 2번에 밑변과 높이 같은 삼각형 넓이 비교하기 위해서 활동으로 알게 된 거 나와 있죠. 삼각형 모양은 다르더라도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넓이 같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모양은 다른데 넓이는 같다라는 이게 바로 등적 변형의 원리입니다. 등적 변형. 말 그대로 넓이의 개념, 넓이 구할 때는 보존세 개념이 실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아도, 그다음에 모양과 크기가 달라도, 그다음에 면적이 동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등적 변형이. 넓이를 구할 때는 등적 변형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를 변화시켜도, 그다음에 면적, 넓이는 같다라는 게 등적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교과서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밑변 높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놓고 이거를 어떻게 지도할 건지를 생각해야지 이걸 외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수학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학번 다음에 보면은 1, 1학번, 1, 2학번,
그다음에 10학번, 12학번 하면 여기 지금 넓이가 나왔어요. 측정에 의해서 넓이가 나왔고 그 전에는 각도가 나왔고 이게 지금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측정에 의해서 보면은 1, 2학년의 넓이, 3, 4학년의 각도, 5, 6학년의 넓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그다음에 학년이 높아갈수록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 범위에 따라서 문제 난이 그 차등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학번 때는 길이, 그다음에 3, 4학년은 각도, 여기 지금 넓이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그다음에 교과서가 적용되는 그 시기를 따라서 이게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여기 부분에 있는 용어나 개념의 용어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다음에 제시가 돼 있고 뭐 비단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특히 이제 사회과도 지금 마찬가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봐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회과에서 보면은 그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190이라고 279. 190이라고 279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191과 279에 보면은 그다음에 191페이지 사회과 성격에 관련된 새 교수 관점의 공부학번 문제인데 그다음에 그 쌍괄호 2번 문제 보면은 기억이 의미하는 사고력을 봅니다. 기억. 그래서 이게 증거에 의해서 해결하는 사고력 이게 반성적 사고입니다. 반성의 사고인데 279페이지 한번 보세요. 279페이지에 보면은 35번이 이게 중등 사회과 교육론 기출문제입니다. 첫 번째 뒤에 반성적 사고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중등 사회과 애들한테 나왔던 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사회과 교육론 내용인데 반성적 사고란 용어가 그다음에 그 증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그래서 여하튼 반성적 사고의 토대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강조되는 게 바로 고등 사고력입니다. 고등 사고력이 5개. 그다음에 탐구력, 의사결정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메타인지의 뿌리가 되는 게 뒤에 반성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탐구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많이 나왔던 건데 반성적 사고는 지금 초등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게 중등에서 이미 나왔던 겁니다. 교육론으로 보면은. 그래서 교육론 내용이기 때문에 뭐 초등, 중등 교육론 내용은 그다음에 똑같이 다 그다음에 부각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다음에 부각돼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좀 그다음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사회과도 교육론 내용하고도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각 과목별로 차이 있긴 한데 공부학번 때부터만 09, 10, 12, 4년치만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4년치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4년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4년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전에 것도 다 이제 그다음에 본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각 교과별로 그래서 뭐 사회과 교수가 있으면은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초등 임용고시만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등 임용고시도 문제를 내요. 그다음에 수능도 문제를 내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초등 그다음에 교대 소속이라 해서 여기에만 가는 건 아니라고. 중등도 가고 그다음에 수능에도 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제 그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은 뭐 지금 서답형으로 바뀌었는데 뭐 객관식어 논술을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주요 개념의 용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라는 얘기지. 이걸 뭐 다 외우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강조가 되고 있는 개념의 용어나 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더 방향을 잡기 더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학과의 뭐 특성이 뭐 추상성에 대한 것도 뭐 총론에 있긴 한데 이미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공사학번 이전에. 작년에 나왔던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도 공사학번들한테 나왔던 문제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답만 확인하는 것. 정답만 확인하는 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관련되는 이제 배경 지식을 그다음에 봐야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기억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 보면 여기서 뭐 초등 그다음에 그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에는 그다음에 뭐 특수문제도 좀 비슷한 문제가 좀 나오긴 합니다. 초등 특수도 문제도 그다음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좀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시가 되고, 그러니까 뭐 첫 시간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다음에 뭐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 정도를 잘 그다음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2번의 계승의 관점, 3번의 발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의 수업 장면하고 뭐 수업 모형을 연결시킨 형태가 제시가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뭐 예를 써놨긴 한데, 그다음에 거의 답은 다 예전에 지금 나왔던 형태 문제입니다. 4번 혁신의 관점은 교과서 지식 자체를 물어봅니다. 전기문의 특성, 사실이 각한 것이다. 뭐 서사문의 특성, 기후 요소. 그래서 그다음에 뭐 기온 강수량, 허균의 홍길동자 쓰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수학과는 수식과 그림 나타내는 형태, 과학과 5개념, 그다음에 장조의 주요 사마음과 건반번호, 음이름, 개이름 뭐 쓰라는 형태, 이런 것들이 다 교과서 지식을 그다음에 물어보는 형태가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 3페이지 보면은 3페이지도 그다음에 지금 머리만 써놓은 것 중에서 2번에 기출 분석에 대한 금방 얘기했던 계승발전 혁신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수학과 자립각과 위치기수법도 공파학부 논술 문제가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평면동의 넓이에서 금방 얘기했던 겁니다. 삼각형 넓이에서 공사학번 주관식 문제가 공사학번 주관식과 공유학부 논술에서 나왔던 게 지금 다음에 인류학번 작년에 나왔던 거고, 과학과 추리는 뭐 계속 나왔던 겁니다. 공부학번 서답형, 구름 생성 과정 공파학번 논술 문제, 탐구 실험과 확인 실험은 공부학번 서답형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과학과 채소 드립상과 발음지도, 공사학번 주관식, 공유학 백관식. 다음에 성취 기준에서 용어를 물어본 형태, 국어과 뭐 관용편, 수학 그래프, 사회과 자원 희소성. 뭐 성취 기준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이제 쓰라는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세 번째 최근의 문제 형식은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TS 형태로 그다음에 대화글을 줍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지문을 그다음에 길게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문제 틀이 그다음에 TS 형태로, 다음에 TS1, TS2, 뭐 SS로 교사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제시가 되는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비교사 T1, T2, T3, T4에서 김이 박채 예비교사에 관한 대화 중 옳지 않은 것을 바로 수정하라는 형태 문제. 그러니까 상호작용과 관련된 형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문제 지문을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T1 김이 박채 예비교사 형태라든지, 김교사하고 철수, 영수, 뭐 학급 전체에 관한 상호작용. 이게 뭐 상호작용과 인터랙션 하이포시스 영어과의 그 가설하고도 이제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문제 형태가 뭐 도입 전개 정리로 하든지, 그다음에 수업 모형 단계로 모형 제시가 되든지, 트리 거의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그래서 대화로 하고, 그다음에 지도한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고, 거기 안에다가 그다음에 뭐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을 해서 옳지 않은 것을 그다음에 찾아서 바로 수정하는 형태가 제시되는데, 이 5개가 예전에 객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틀만 이렇게 바꾼 거, 오지선다를 틀만 이렇게 여기서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수정하라 라는 문제는 예전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다음에 선택하라는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하고 지금 똑같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정답이 4번이었다고 하면, 적절한 게 4번이었다고 하면은 여기 5개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서 수정하라는 거니까, 5개 중에서 4번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여기 이유를 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관식, 객관식 문제가 뭐 서답형의 연장선상이라고 좀 보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제시가 많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면은 그다음에 어떤 게 대충 뭐 이해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그다음에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게 그다음에 틀은 형식이나 틀은 공부학번 이후 걸로 이제 보는 게 중요하고, 내용 자체는 그 전 거도 지금 봐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 거도 봐야지 이게 폭넓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뭐 처음부터 이걸 꼼꼼하게 너무나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음에 한번 그다음에 읽어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이걸 쓸 건지를 처음부터 바로 쓰려고 하면 이게 안 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10페이지 한번 봅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서 이거 기출문제를 본 이유가 그래야지 방향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방향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텐데 뭐 10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일치하지 않은 것을 찾고 수정하라. 일치하지 않은 것을 찾고 수정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일치하는 것끼리 묶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오지선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을번에 한번 보시면 리을번에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은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하는 자문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자문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문의 역할을 한다. 이게 09학번 문제인데, 한 장 넘겨서 13페이지 봅니다. 13페이지 4번 문제 보면은, 다음에 맨 밑에 김교사의 디귿번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하는 디귿의 역할을 담당한다. 디귿을 쓰라는 겁니다. 이게 자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10페이지에 정답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13페이지는 지금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문제도 몇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총론 및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문제가 틀리면은 뭐 떨어진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예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봤어. 자문인데 시험장에 갔을 때 이게 조언, 뭐 격려 이렇게 막 이게 다른 용어가 생각이 나요. 이게 자문의 역할인데 자문이란 용어가 정확한 건데 이거를 조언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틀렸다고 봐야지. 이게 점수가 깎이되니 1점이라고 하면은 이걸 뭐 0.5점을 줄 수도 있고 뭐 틀렸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거를 조언이나 격려, 그다음에 뭐 상담 뭐 이렇게 해서 뭐 별의별 답안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의심 없이 보면은 그다음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막상 시험장 가면은 별의별 용어가 생각나. 조언 아닌가? 상담 아닌가? 뭐 격려 아닌가? 이렇게 옆에서 그다음에 다른 용어가 생각이 나니까. 근데 그게 좀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용어가 이상한 용어가 생각이 나. 그러면은.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험장 가면은 이제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게 공부학번들한테 여기 리을번에 맞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공부학번 때 나왔는데 10학번 때한테 여기 문장에서 이걸 가로넣기를 지금 하는 게 나왔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옳지 않은 것 기억하고 디귿만 이것만 이제 제대로 이제 보고 이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보면 리을에서 문제 나왔다는 얘기시게. 그런 문제가 많아요. 보면 아까 수학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거를 이제 잘 어떻게 이제 꼼꼼하게 이제 볼 거냐 게 그다음에 뭐 제시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13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그다음에 4번 문제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서 중간에 박교사가 있어요. 박교사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의 여러 가지 방법은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나오면 그 밑에 팁에 있는 것처럼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시간용 방법의 정일, 격주, 전일, 집중제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다음에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다음에 정일제나 그다음에 격주제, 정일제나 격주제의 공통점을 한 가지만 써라. 공통점을 한 가지만 써라 또는 교육적 효과를 써라라고 하면은 뭐 쓰면 돼요? 정일제하고 격주제의 그다음에 공통점 한 가지 들어가면은 특징에 나와 있죠.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라고 해서 시간 운영 방법을 그다음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다음에 제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다음에 20페이지 봅니다. 20페이지에 5번 문제도 예전에 나왔던 건데, 창체의 경우는 시간 운영 방식을 쓰라는 겁니다. 금방 얘기했던 거죠.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네 가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적합 운영 방법의 명칭이 이게 국도순례,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 집중제가 적합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전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볼 때는 이게 잘 그다음에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처음 볼 때는 그다음에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뭐 그다음에 몇 번 그다음에 봐야지 이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몇 번 봐야지. 처음 봐서는 잘 그다음에 눈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부분 얘기를 하고, 하나만 더 보면은 그다음에 53페이지하고 자 71페이지, 그다음에 53, 71, 53페이지에 보면은 썬 거로 3번 바에서 김교사가 사용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바에서는 다음에 초인지적 사고,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말해보도록 해야 되겠다. 말해보도록 하는 이게 바로 프로토콜 분석입니다. 프로토콜 분석법인데 71페이지에 2번 문제, 2번 문제 사례 두 번째, 그때그때 말해보도록 하고 녹음한 다음에 과정 어쩌는지 파악한다. 이게 바로 프로토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71페이지 2번 문제가 02학번 문제였어요. 이게 2번 문제가 02학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에 8년 후에 53페이지에 이게 나왔다는 얘기죠. 평가 방법이 프로토콜 분석이. 물론 프로토콜 분석도 지도 총론에 지도서에 이제 부록편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미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봤으면 더욱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더 기억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와 관련되는 건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뭐 이것도 지금 나왔던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다음에 71페이지께 이제 6차 때에 해당되는데 6차 때 프로토콜 분석이 다음에 뭐 2009에서는 뭐 다른 걸로 바뀔 이유가 없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예전 거를 봐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예전 걸 봐야 효과가 있지. 다음에 이때 09, 10, 11, 12 4년치만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다음에 아까 자문의 역할, 이 자문의 역할을 얘기하는 게 09학번하고 10학번 때 뭐 똑같이 나온 거긴 해. 근데 이걸 맞은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이걸 틀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틀린 사람은 남들 1점 맞을 거를 깎인 거니까 마이너스 1점에 마이너스 2점이라고 봐야지. 근데 다음에 총론 및 창체도 이렇게 쓰는데 다른 과목을 더 잘하리라고 좀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용어나 이런 거는 일단 누가 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느냐. 정확하게 용어를 그다음에 사용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정확하게. 자문이나 조언이나 격려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는 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좀 쉬었다가 좀